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기회의 땅 아프리카 진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5%를 넘는 높은 성장률에 의약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해운회사 HMM 매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자산 규모만 26조 원에 달해 인수에 성공할 경우 단숨에 재계 순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팔았던 고금리 예적금의 만기가 다가오면서 저축은행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금리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아프리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은 의약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승원 기자입니다.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아프리카. 올해 예상 연평균 성장률 4%로 전 세계 전망치를 여유 있게 웃돌며 지구상 마지막 남은 성장 엔진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런 성장세와 다르게 낙후된 의료 생활 환경에 취약한 제조 기반으로 의약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고품질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주목하는 배경인데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약사 가운데 GC 녹십자는 최근 자사의 4가 독감 백신이 이집트 보건당국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고 대웅제약 역시 모로코 현지 제약사와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진출한 건데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영향력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사가 독감 백신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품목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국제기구 조달 시장이랑 개발국가 민간 시장을 동시에 공략해서 매출 증대랑 수익성 제고의 시너지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 전문기업 GW 바이텍은 남부 아프리카 국가인 짐바브웨 백신 시장 진출에 나섭니다. 현재 러시아 코로나19 백신의 기술 이전을 진행하는 가운데 오는 11월엔 국내 생산을 앞두고 있는데 이 백신을 짐바브웨에 수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제품화가 눈앞에 왔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인 아프리카 진출을 위해서 짐바브웨를 파트너로 선정을 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협약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백신을 메이드 인 코리아 마크를 달고 아프리카에 보급하기 위해서 짐바브웨 TT홀딩스와 지속적인 협의와 공조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6%에 가까운 성장이 기대되는 아프리카 의약품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프리카 의약품 시장을 잡기 위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지난해 팔았던 5에서 6%대의 고금리 예적금 만기가 다가오면서 이 저축은행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급격한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금리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올 초 떨어졌던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이달 저축은행의 평균 예금 금리는 12개월 기준 연 4.01%로 지난 4월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은 지난해 팔았던 고금리 예금의 만기가 곧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정기예금의 금리를 연 5%대로 끌어올린 바 있습니다. 치열한 금리 경쟁으로 연 6%대 상품까지 등장하면서 저축은행 업권의 유동성 비율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올 들어 제2금융권에 대한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고금리 예금의 만기까지 도래하면 자금이 대거 이탈할 수 있어 추가로 예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저축은행 업권은 예수금 만기가 대부분 1년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예금 금리가 중요하다며 저축은행의 수익성은 예금 재예치 여부에 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만큼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는데 비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각사별로 유동성 비율 수준에 맞춰 일부 상품의 금리를 분산해 올리는 전략을 쓴다는 방침입니다. 신통상 금리 올리고 하는 게 선제적으로 조금씩 만기를 조금 분산시켜서 이제 또 연말에 또 특판 같은 거 도래하는 건이 많은데 대비를 해나가는 거죠. 아울러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 여진으로 시중은행으로의 머니무브도 이어지고 있어 저축은행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 마련도 추가 과제로 남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산과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내년 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부터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소위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이 연장됩니다. 현재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감면이 5년 100%, 2년 50%로 7년간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이를 7년 100%, 3년 50%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각국 기업들의 리쇼어링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내연차 부품 기업이 전기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해 돌아오면 첨단 산업 기업으로 인정해 투자를 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세제 혜택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여당은 제조업이 제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법인세를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된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하거나 또 유출을 막아야만 국내에 일자리가 생깁니다. 대학생 청년 취업률이 현재 45%밖에 안 되는 이유가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정은 또 근로자의 출산 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과 관련해 혼인, 출산, 양육 비용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 당은 영상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와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 적용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국내 최대 해운회사 HMM 매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몸값만 최소 5조 원이 넘는 인수합병 시장의 최대어가 매물로 등장한 겁니다. 특히 HMM은 자산 규모만 26조 원에 달해 인수에 성공할 경우 단숨에 재계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먼저 HMM이 어떤 회사인지 지수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HMM의 모태는 1976년 설립된 아세아 상선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현대중공업이 만든 초대형 유조선 3척이 제 주인에게 인수되지 못하자 정주영 회장이 해운회사를 직접 차린 게 시작입니다. 외국 선사가 독점했던 원유 수송권을 따내면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아세아 상선은 1983년 현대상선으로 사명을 바꿉니다. 이후 M&A를 통해 몸집을 키워 외환 위기 때도 호황을 누리는 알짜 회사로 1995년엔 증시에도 입성합니다. 하지만 2000년 현대가 형제의 난을 겪으면서 정몽원 회장의 현대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뒤 2008년 금융위기와 해운업 불황에 쇠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고강도 구조조정에도 불황의 터널을 넘지 못한 현대상선. 2016년 채권단에 경영권을 넘긴 뒤 HMM으로 사명이 바뀌는 우여곡절을 한 번 더 겪습니다. 20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HMM은 코로나 물류 호황을 타고 승승장구해 지난해 영업이익 10조 원, 현재 기준 시총 10조 원의 초우량 기업으로 탈바꿈해 채권단 관리 7년 만에 새 주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산업이부 김예원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산업은행이 드디어 이제 HMM 경영권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네, 어제 산업은행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HMM 경영권 매각을 위한 공고를 냈는데요. 다음 달 21일 오후 5시까지 예비 입찰 제안서를 받습니다. 산은은 올해 안에 새 주인을 찾겠다는 목표고요.
산은과 매각 지분은 총 3억 9,900만 주인데요.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구주 약 1억 9,900만 주에 영구채 등에서 향후 주식으로 전환할 2억 주를 합친 물량입니다. 주식 전환으로 인한 구주의 지분 가치는 떨어지지만 새롭게 발행된 주식을 포함하면 최대 58%까지 지분이 늘어나는데요. 이 중 39%를 매각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 추정하는 매각 예상 가격은 5조 원에 달합니다. 다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매각가가 8에서 9조 원대까지 더 뛸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동안 이제 HMM 매각의 이 걸림돌로 지목돼 온 게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들고 있는 영구채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일부만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겁니까? 네, 앞서 산은과 해진공은 HMM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약 2조 6,800억 원의 연구 CB와 BW를 발행했습니다. 네. 이 중 연구채 1조 원만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산은이 HMM 연구채를 전량을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유통 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시장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분 희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피해뿐 아니라 잠재 인수자들의 자금 부담을 늘릴 것이란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고요. 네. 또 배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산은이 현재 2만 원 안팎에 거래되는 HMM 주식을 주당 5천 원에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죠. 낮은 가격으로 고평가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익을 산은이 포기하는 것은 배임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몸값이 뭐 최소 5조 원이다, 뭐 8에서 9조 원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잘 팔리겠습니까? 네, 산은 측은 약 4억 주를 모두 매각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는데 인수 부담 등을 고려해 일부만 사갈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줄 계획입니다. 전환 주식이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수자와 협의하에 처리하겠다는 거고요. 또 잔여 연구체에 대해선 HMM의 상환권 행사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침체에 빠진 해운 업황은 또 다른 걸림돌로 꼽히는데요. 지난해 HMM은 역대급 실적을 냈지만 올해는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해상 운임은 떨어지는데 선박유 가격은 오르고 있고 경기 침체 여파로 글로벌 물동량도 크게 감소한 영향입니다. 네, 자 이제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정작 이제 몸값을 감당할 만한 곳들은 좀 이제 관심을 정확히 나타내지 않고 있고 좀 체급이 안 되는 곳은 뭐 적극적이고 좀 이런 모양새입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SM그룹의 우호연 회장이 인수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SM그룹은 6.56%의 지분을 보유한 HMM의 3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우 회장은 HMM의 적정 가격을 4조 원으로 보고 있다며 최대 4조 5천억가량을 써낼 수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이 밖에 잠재 인수 후보군으론 현대차, LX 포스코 등이 거론되는데요. 물류 사업을 영위하는 LX 판토스를 보유한 LX그룹과 해외에서 대부분의 원료를 들여오는 포스코그룹 등도 해운 산업과 연관성이 좀 높아서 거론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현대차그룹은 HMM의 전신이 현대상선이었던 데다 인수 여력도 좀 충분합니다. 자동차 운반선 등을 지닌 현대글로비스와도 사업 관련성이 크다는 점에서 후보군으로 뽑히고요. 다만 이들 기업이 좀 공식적으로 인수 의사를 밝히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국내 최대 해운사죠. HMM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총액이 26조 원입니다. 재계 순위 19위거든요. 결과에 따라 재계 지각 변동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들이 인수전에 뛰어들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김예원 기자였습니다. 현대건설이 부동산 경기 부진에도 올해 2분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해외에서의 성과가 돋보였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현대건설의 지난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7조 1,634억 원, 영업이익은 2,236억 원을 기록했는데 매출은 역대 최고치, 영업이익은 4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예상을 뛰어넘은 실적은 해외 건설 부문이 이끌었습니다. 중동, 파나마, 폴란드 등지의 대형 공사가 본격화되며 실적에 반영됐고 아미랄 프로젝트 같은 조단위 수주까지 이어지며 해외 수주 잔고도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 현대건설은 국내와 해외를 포함한 올해 신규 수주 목표를 29조 원으로 잡았는데
상반기에만 목표치의 71%를 확보했습니다. 해외에서 나홀로 질주를 벌이는 현대건설의 행보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 정부와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 고유가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부분도 해외에서의 전망을 밝게 점치는 이유입니다. 국내 주택 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이 미뤄지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차츰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현대건설의 아파트 오피스텔 공급 물량은 약 6,000세대로 당초 공급 목표치의 절반 수준을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분양을 진행한 단지는 대부분 순조롭게 분양이 마무리됐고 국내 주택 경기도 점차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바닥을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원가율을 어떻게 끌어내릴지가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용 인상 등으로 건설업계는 타격을 입었는데 현대건설 역시 원가율이 1년 새 2.5%포인트 늘어나며 충격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일부 주택 현장에서 일회용 비용이 발생해 원가가 상승했다며 수익성이 양호한 공사의 공정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통신사들의 로밍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통신사에 유심을 사서 쓰는 게 가성비가 좋기는 하지만 이 통신사들이 내놓는 혜택을 꼼꼼히 챙긴다면 로밍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종식 후 여행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현재 통신사들이 내놓은 로밍 프로모션은 가족과 친구, 연령대별 할인 혜택을 늘린 게 특징입니다. SK텔레콤이 내놓은 로밍 요금제는 데이터와 음성통화, 문자 메시지를 무제한 제공합니다. 정해진 양을 다 쓰면 속도는 느려지지만 최저 2만 원대에도 미국 등 187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3,000원을 추가하면 온 가족이 이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이점이 있습니다. KT는 한 명이 요금을 내면 본인 포함 동행하는 최대 3명까지 데이터를 같이 쓸 수 있는 요금제를 내놨습니다. 가족은 물론 연인이나 친구들과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어 SK텔레콤에 비해 좀 더 자유로운 상품입니다. LG유플러스는 20대 전용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로밍 요금을 50% 깎아줍니다. 할인 혜택을 다른 연령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격 면에선 유심히 우위입니다. 여행할 나라와 기간, 데이터량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선불 유심이 로밍의 절반 가격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로밍은 현지에서도 한국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유심을 갈아 끼우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과의 무제한 통화, 동반 여행객 할인 혜택 등 프로모션을 잘 따져보면 로밍도 가성비에서 뒤처지지 않아 알뜰 여행주옥들의 선택폭은 더 넓어졌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흥하는 청약 골라드리고 망하는 청약 걸러드립니다. 흥청망청. 오늘은 친구 따라간다는 강남에서 나올 유망 아파트 분양 짚어볼게요. 친구가 있는지부터 물어보면 좋은데. 1번 타자는 레미안 원펜타스입니다. 신반포 15차 재건축이죠. 일단 친구들이 의리의리합니다. 레미안 퍼스티지, 원베일리, 옆엔 아크로 리버파크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반포의 대장이 될 1단지, 1, 2, 4주구도 보이죠. 3주구는 1단지에서 분리됐는데 저 친구도 레미안으로 재건축합니다. 프레스티지 바이 레미안. 그러니까 이 동네가 거의 레미안 타운이라는 거죠. 여기 세화고, 세화여고도 있고 집 앞에 9호선도 놔드렸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는 앞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랑 통합 재건축을 할 뻔했어요. 하지만 따로 사업을 했고요. 원래 대형이 많았던 단지고 그래서 분양도 큰 면적대가 좀 나옵니다. 방금 전까지는 한강을 오른쪽으로 끼고 봤고 이제 뒤로 돌아서 왼쪽으로 끼고 보죠. 여긴 어딘가요? 전국 백화점 매출 순위에서 항상 1등인 곳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입니다. 고속터미널도 더부살이하고 있죠. 터미널 덕분에 이 동네에 3, 7, 9호선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강남 성모병원까지 이 짧은
운동선 안에 없는 게 없어요. 심지어 공원까지. 청담고도 이쪽으로 이사 올 예정이고요. 이렇게 학군, 편의시설, 교통까지 빠지는 게 없죠. 여기에다 재건축이 활발해서 주거 환경까지 개선되니까 반포 잠원 일대의 인기가 높은 거예요. 쭉 더 들어가면 반포자이 앞은 어딘가요? 네, 반포 4지구 메이플자이입니다. 신반포 8, 9, 10, 17, 노건 한신, 베니하임 이 친구들이 같이 원기옥을 모아서 짓는 단지고요. 여기 신반포 20차 한신타운은 빠지게 돼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메이플자이 이름처럼 가을에 분양하면 좋겠지만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멋지게 3,300가구로 짓습니다. 하지만 일반 분양은 정말 조금 230가구 조금 넘는데 그마저도 소형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는 약간 낯선 동네죠. 어딜까요? 저기 산골짜기 아래가 얼마 전 사전청약에서 뜬금포로 발표됐던 한강 이남부지 성뒤마을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빌라촌이 방배 13구역이고 잘 안 느껴지시겠지만 여기가 언덕이에요. 능선 하나 넘어서 성뒤마을이 있는 거고 오른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도로가 남태령 넘어가는 길입니다. 자, 휙 돌면 여긴 사당역 사거리죠. 더 돌면 여기 이수중 앞에 빈 땅이 방배 5구역 그러니까 DH 방배입니다. 이수중 운동장에서 농구공을 떨어뜨리면 저기 방배역까지 굴러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언덕입니다. 방배 5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올해 분양 못할 것 같고요.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방배 6으로 갑니다. 레미안 원페릴라. 독특한 건 이렇게 단지가 3등분으로 쪼개져 있다는 건데 중간에 관통도로가 있는 거라서 사실상 서로 다른 단지 같은 느낌이 날 거예요. CG에서도 보이죠. 어떤 블록이 중심인지. 1000가구 조금 넘는데 일반 분양도 거의 500가구입니다. 다음은 청담 삼익 재건축 청담 르엘입니다. 솔직히 그닥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은 단지입니다. 일단 우리 단지 바로 앞에 청담역이 있는데 나중에는 위례 신사선도 들어와요. 이 동네는 지하철 거의 안 타고 다니시겠지만 청담역 따라 쭉 뻗은 영동대로가 아마 한국 역사상 가장 큰 복합개발, 아까 위신선도 넣고 GTX도 넣고 해서 거의 지하도시를 짓는 수준으로 개발합니다. 현대차, GBC, 코엑스도 다 영동대로를 끼고 있고요. 저기 보이는 잠실종합운동장도 마이스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이스는 비빔밥 같은 거예요. 좋은 걸 다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1200가구 조금 넘는데 일반은 176가구, 가격은 역대급 예상. 무리해서라도 들어오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살짝 롯데월드 타워가 강조돼 있죠. 잠실도 한번 가보죠.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진주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자, 잠실에서 18년 만에 분양하는 단지라서 의미가 크죠. 잠실은 인프라가 다 완성되어 있는 너만 오면 돼 하는 동네니까요. 잠실역, 몽촌 토성역, 한성백제역까지 289호선 다 끼고 있고 올림픽공원의 롯데백화점까지 정말 집약적인 도시입니다. 자, 전체 2600가구 중에 600가구 조금 안되게 일반 분양으로 나오고 전용 84가 전쟁터가 되겠네요. 단지명은 이제 정하는 중인데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레미안 베르트체, 잠실 라피센트, 잠실 펠라루체 저도 하나 응모할게요. 잠실 공유수면 매립도시 올림픽파크 리버 레이크뷰 레미안 아이파크 1차. 그리고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소개한 것들 모두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이었잖아요. 전부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그래서 가점 추천 비율은 이렇게 적용돼요.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니까 옛날처럼 계속 적용되는 거 뭐죠? 서울 2년 거주하셨어야 되고요.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죠. 분양권 전매 제한도 3년.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니까 거주 의무도 가격 대비해서 붙습니다. 남아있는 규제 주의하시고 아껴뒀던 청약 통장으로 대여를 낚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